됐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그 삼성 이번에 앞서서 검찰은 이번에 그 불구속으로 기소 재판에 넘기면서도 앞서서 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 중단하고 불구속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소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소를 하지 기소를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럼 검찰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앞서서 검찰에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상당히 자문을 구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6월 말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네. 2018년도에 이제 검찰에 신설된 기구예요. 네. 외부 전문가들이 특별히 중한 사안에 대해서 이걸 수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이제 자문 기구 같은 건데 네. 당시에 이 사건 관련해서 10대 3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불과 2개월 전인데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굉장히 외부 전문가, 뭐 회계 전문가, 경영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결론이 뒤바뀐 거죠. 네. 이제 2008년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8차례 이제 수사심의회의 권고가 있었는데 모두 따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는 다른 검찰이 결정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삼성 측에서는요, 그동안의 그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이 수사에 대응해 왔는데요. 네. 만약에 그동안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계에서는 이른바 그 총수의 부재, 오너 리스크 얘기도 네,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삼성은 굉장히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코로나19의 와중에도 이 IT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만 삼성 또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네. 지금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이 시장에서 칭찬을 받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 아니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총수가 없게 되면 의사결정자가 없으므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너 리스크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홍보를 많이 해온 부분인데요. 네. 과연 이 부분은 검찰에겐 일단 먹히지 않았고요. 법정에서 지금 법정에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국정농단 재판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남아 있고요. 네. 지금 1심 유죄, 2심에서도 유죄이긴 한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었고요. 징역 5년에서 지금 마지막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서 시작이 된 적지 않은 새로운 혐의가 하나 추가된 셈입니다. 이 두 재판을 어떻게 이제 버텨나갈 것인가. 이게 또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굉장히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이제 이번 이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삼성그룹의 불법 합병 회계 부정 사건 네.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럼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는데 어떤 절차를 좀 거치게 될까요? 이제 3년 6개월 만에 이 부회장이 이제 다시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네.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영장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었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하지 말고 수사를 중단을 할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의 경과를 우리가 좀 꼼꼼히 이제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조으론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대법원까지 팽팽하게 법리 다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중간에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정에서 뭔가 논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